아, 네, 진리카님 어서오세요. 진리카님 추천 감사합니다. 성주시원님 추천 감사합니다. 현재 뭐 비트코인이야 이더리움은 대장 코인, 비트코인은 대장이고 그 다음을 잇는 게 네33님 추천 이더리움, 감사합니다. 샌드박스는 NFT, 메타버스, 보라는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에서 인수했고 거기다 카카오 게임즈에서 NFT 메타버스 사업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라가 많이 뛰긴 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오늘도 보라 뉴스 떴어요. 그래서 지금 내려가질 않는 겁니다. 리플이야 현재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전송이 제일 빠르죠. 송금. 리플 코인으로 지가 옮기는 게 전송 속도가 제일 빠른 게 리플이죠. 리플의 문제는 뭐냐면 소송이요. 소송에 발목 잡고 있고 도지코인 재미로 만든 코인 말 그대로 재미로 만든 코인이에요. 머스크가 장난친 코인이요. 거의 뭐 1,000원 근처까지 올렸다가 망한 코인이죠. 폴리곤은 아마 이더리움의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걸로 폴리곤으로 알고 있는데, 니어는 NFT, 그 BTC에 있다가 옮겨온 코인이죠. 처음 상장했을 때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솔라나도 뭐 NFT 메타버스 관련돼서 하고 있죠. 하지만 NFT 코인은 아니라는 거. 얘는 디파이예요. 어, 유인나님? 유인아님 추천 네, 유인나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의 대항마라고 해야 되나? 플레이랩은 예전에 삼성이랑 관련 있나? 아무튼 그렇고, 해외 상장 때문에 최근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비트토렌트는 여러분들 잘 아는 P2P요. 뭐, 파일 저장? 아니면, 파일 저장하고 뭐 다운로드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다들 아시겠지만 토렌트 예전에 많이 썼던 거잖아요. 저장, 뭐 용도 뭐 이런 것도 쓰는 것 같고. 현재 최근에 소각했어요. 소각한 이후에 올드로 바꾼 거고요. 그게 다시 액면 분할을 합니다. 1대 1000, 1대 1000 비율이요. 아마 이거 언제 기간 잡고 할 것 같긴 한데, 저도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디센트럴. 다들 아시겠지만 디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NFT 코인이고 부동산, 메타버스. 그 다음에 밀크는 뭐 거기랑 유명하죠. 야놀자. 숙박업이나 여행이 풀리고 활성화가 되면 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요. 어차피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 다음에 겨울철 스키장이요. 스키장으로 인해서 숙박업이 엄청나게 많이 뭐 이용을 하겠죠. 왁스도 최근에 뭐 뉴스 뜬 건데 기억이 안 나네. 뭐 호재 떴었던데. 왁스도 마찬가지로 NFT죠. 휴먼. 휴먼은 의료 관련된. 아, 맞다. 왁스는 맞아요. 장난감. 감사합니다. 풍든이. 맞아요. 장난감 관련돼서 해외 3대 기업인가? 예, 거기랑 관련된 장난감 호재가 하나 떴어요. 그 다음에 뭐 휴먼 같은 경우는 의료 관련된 곳인데 아마 휴먼이 대웅제약의 희귀병 관련돼서 뭐 협력 관계고 거기다 이제 카카오에서 지분 인수. 지분 인수를 왜 했냐? 헬스케어 때문에. 네이버랑 경쟁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럴걸요? 근데 밀크는 내년에, 뭐, 밀크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사로. 내년에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알파코크. 알파코크는 NFT 코인은 아닌데, 메타버스, NFT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요. NFT 코인은 아니에요. NFT랑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또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스토리지. 스토리지는 NFT나 아니면은 그런 거 관련돼서 얘는 데이터 저장, 그런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관련 있어요. 데이터 저장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데이터 저장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NFT가 많아지고 메타버스 관련돼서 사업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저장 관련된 코인들이 뜰 수밖에 없어요. 네,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플로우도 NFT 코인인데 얘는 그냥 계속 비트코인이 살아나도 얘는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망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 상승장으로 다시 차트가 돌아서기 전까지는 사면 안 돼요. 모스코인도 마찬가지로 NFT, 메타버스.
NFT 메타버스 관련돼서 코인 중에 제일 싼 게 모스코인이죠. 파워레저도 최근에 코인베이스에 상장했었죠. 파워레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관련된 코인이에요, 에너지.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에너지 관련돼서는 나중에 내년이나 내후년 이렇게 미래로 보면 먼 미래를 봤을 때 에너지 관련된 게 상당히 중요해요. 아무래도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에너지 관련돼서 상당히 주목받을 거예요. 그래서 파워레저가 좀 쌀 때 에너지 관련된 코인도 담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쵸. 코인도 어디에 관련돼서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주식하고 비슷하게 관련 사업이 있죠. 썸씽은 음원, 음원이랑 관련 있죠? 음악. 네, 음악이랑 관련 있고요. 썸씽도 어디랑 뭘 했는데? 어디더라? 아, 또 기억이 안 나네. 썸씽도 어디랑 뭘 협약을 한 것 같은데. 12월 7일 날짜에, 썸씽이 메타버스 AI로 글로벌 진출한다고 떠있네. 1000만 다운로드? 아, 틱톡이랑 관련이 있구나. 아, 틱톡이랑 업무 협약 예전에 체결했었구나. 11월 달에. 칠리즈도 많이 싸졌나? 와, 300원까지 떨어졌네. 많이 하락했네. 칠리즈도 NFT 코인이고요. 얘는 스포츠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컵 시즌이나 뭐 이제 축구 관련된 리그 뭐 이런 거 관련된 게 상당히 호재를 받겠죠. 거기다가 NFT가 뜨면 얘도 같이 뜨는 거고. 아무튼 얘도 NFT 코인인데 스포츠랑 관련된 코인이에요. NG 코인은 게임 관련. NG 코인도 마찬가지로 NFT 게임하고 관련 있어요. 썬더 토큰도 에너지 관련이고요. 디카로그는 카카오 페이의 물류 관련된 코인인데 그닥 호재가 없어.
나머지는 좀 그닥 뭐 그렇게 중요한 코인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BTC 중에는 뭐가 있냐면 페이코인이요.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날이랑 관련했죠. 다날에서 만든 코인이 다날, 그러니까 페이코인이죠. 주식 다날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BMW 8 시리즈 결제 완전 호재인데 뜨진 않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호재인 것 같은데 뜨진 않아요. 역시 부자들의 입김이 필요한가 봐. 전 이것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온버프. 온버프 같은 경우에는 IP 비즈니스인데 IP 관련돼서 그 소유하고 뭐 이런 거 관련된가 봐요. IP 활용한.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김정상수님 추천 IP를 감사합니다. 사용하는 그 활용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IP 관련된 게 온버프입니다. 아, 알리바바 기업이에요? 아, 들어본 것 같다. 그 다음에 NFT 중에 마스크. 제가 마스크가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차트도 워낙 좋아요. 그래서 아마 미리 사신 분들 지금 수익이 클 거예요. 아이고, 이거 왜 다쳤냐. 제가 마스크가 좀 좋아 보인다고 얘기했었어요. 마스크 네트워크는, 트위터, 페이스북, 현재로서는 트위터를 먼저 하나 봐요. 트위터 관련돼서 트위터의 음, 그 트위터에서 안에서 그 결제나 아니면 확인 같은 거나 아니면 서로 주고받고 선물하고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연결을 시켜주는 게 마스크 네트워크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트위터에 그 사용할 수 있게 한대요.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차트도 마스크 네트워크가 상당히 좋아요. 아무튼 뭐 기업적으로 좀 이슈가 있을 만한 코인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죠.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보면 어때요? 한눈에 보이죠? 이 코인이 어떤 거 관련이 있는지, 내가 투자할 코인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정리해보면 대충 나와요. 나중에 보면은 이 코인이 어떤 거 관련 코인인데, 아, 나중에 이런 뉴스가 더 터지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아, 좀 더 기다릴 수 있겠구나라는 게, 뭐, 떠들어지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좀 안심이 되겠죠. 아, 이 정도로 하는, 대입하는 코인인데, 대기업에서 건드리는 코인인데, 떨어져도 추가 매수해가지고 좀 기다릴만 하다. 안심을 갖게 하잖아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네, 여러분들 그거 중요해요. 어떤 코인을 내가 살 때, 만약에 떨어졌어요. 갑자기 떨어지는데 떨어진 이유를 몰라. 근데, 이 코인은 어떤 대기업에서
너무 중요시하는 코인이에요. 그걸 만약에 알고 엔즈라인님 있다면 일드벌룬 1개 감사합니다. 떨어져도 안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 나중에 어차피 올려줄 건데 희망이라도, 작은 희망이라도 갖게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혀 코인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해서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떨어져. 이유도 몰라. 아, 여기서 손절해야 되나? 이게 더 올라갈 뭔가 있나? 자꾸 의심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손절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호재가 떠버려서 급등해버린 거죠. 그 순간 후회해도 이미 늦은 거야.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자세히는 몰라도 내가 가져갈 코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라도. 제가 적어준 것처럼, 보라는 카카오 게임즈에서 인수를 했는데, 왜 인수했을까? 보라코인을 게임 관련돼서 이용하려고 인수를 했겠죠.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서 관련돼서 이제 거기서 NFT 메타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고, 거기에 이제 호재를 받아서 보라코인을 사용하니까 사용하려고 인수를 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라도 알게 되면 주식이라도 좀 접목시켜서 아, 카카오 게임즈에 이런 뉴스가 뜨네. 아, 그럼 보라코인이 좀 올라가겠구나. 이런 희망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엔즈라인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항상 코인 분석 감사합니다. 아, 네, 엔젤라이님 100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식이든 코인이든 여러분들이 이 코인이 어디에 접목되고 어디에 사용되는지만 조금이라도 알고 가면 잠잘 때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근데 시달리진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냐면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그렇게 지금처럼 뭐 NFT라고 메타버스라고 코인을 어디다 접목시키고 뭐 CU에서 사용을 하고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말 그대로 그냥 비트코인이었어요. 가상화폐. 그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가상화폐였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죠?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까지 이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아무 데도 사용하는 데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말 그대로 가상화폐야. 그래서 이 전 차트가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가 이때는 뭔가 접목시키는 코인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디에 사용하는 코인이 없었어요. 비트코인 외에는 나머지는 잡코인이라고 해서 사용할 용도가 없다. 아, 코인이 왜 필요하냐? 사람들의 부정적인 생각이 엄청 많았던 시절이에요. 이 시절이. 그리고 이때 차트를 보면 지금하고는 현저히 달라요.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떨어질 때 횡보장이 길고요. 박스권 안에서 상당히 움직였어요. 올라가질 않았단 말이에요. 이슈가 없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어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요 라인하고 지금 현재 올라간 시점하고 요 라인 보시면 확연히 2020년 때랑 지금 현재 2021년 이후 때랑 거래량이나 차트상 완전히 흐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 예전엔 요랬는데 예전에 이랬는데 지금 떨어지면 요저처럼 떨어져가지고 횡보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아닙니다. 지금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차원이 달라졌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옛날 생각을 하는 거야.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니까요. 코인 자체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꾸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옛날엔 이랬어요. 옛날에는 떨어졌을 때 횡보를 길게 하고요. 옛날에 추락해가지고 고생한 적이 많았어요. 그건 옛날이고,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달라졌잖아요. 그죠? 옛날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되지. 지금은 현재 여기 차트를 보면 흐름 자체가요. 현재 적용하는 그 차트, 캔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빨라요. 그리고 간격이 짧아. 옛날하고는 확연히 다르단 말이에요. 거래 자체가요.
그리고 코인 자체가 옛날에는 접목시키는 게 없었지만 지금은 밀크든 뭐든 어떤 대기업에서 인수를 해서 자기네들 그 가상화폐를 사용 목적으로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사용 중인 코인들이 많죠. 옛날에는 전혀 사용을 안 했지만 지금은 사용하는 거래처들이 상당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지금은 차원이 달라요. 지금 현재 사람들의 생각 자체도 완전 달라졌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 간격이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저는 떨어지더라도 횡보가 그렇게 길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분석해 봤을 때는 길게 횡보는 안 나온다고 봐요. 반응이 너무 빨라요. 떨어지더라도 급하게 올라가는 장세가 워낙 급격히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횡보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셔도 완전히 다르죠. 차트 봐봐요. 지금 현재 2020년대랑 지금 현재 2021년 이후 때랑 완전히 차트 거래량 흐름 자체 캔들이 완전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반응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횡보장을 기대하면 안 돼요. 횡보 안 옵니다. 웬만해선 긴 횡보 안 와요. 떨어진 다음에 바로 상승장이 왔다 하면 그냥 콩콩사님 바로 추천 감사합니다.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응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2021년 이후에 반응이 워낙 빨랐기 때문에 2022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좀 그 중국의 지금 거래 정지 상태, 그 다음에 코로나가 찾아오고 악재가 좀 있었어요. 머스크 악재도 있었고요. 그 반응으로 인해서 지금 떨어졌긴 했지만, 그리고 주변에 그 악재가 또 뭐냐면, 현재 지금 나스닥에 코인베이스랑 그 다음에 나스닥에 상장하는 코인들이 많이 추가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렇다고 보면 주식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근데 그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주식에 관련된 뉴스가 파월이 결과 발표를 할 때 주식에는 영향을 많이 받지만 그나마 코인에는 주식의 절반밖에 영향을 못 받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현재 중국에서 거래가 정지 상태, 완전 저는 호재라고 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파월이 발표하는 거는 단기성이다. 어차피 크게 떨어질 게 아니다. 제가 악재는 악재지만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제가 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말아라.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많이 떨어져 봐도 5%, 7%까지는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 이건 큰 악재가 아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떨어져 봐야 3%, 3% 이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시즌 종료가 됐다. 이제 하락할 때가 됐다. 폭락한다. 이제 코인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은데 저는 절대 반대 생각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이 워낙 관심도가 커졌고요. 현재 카카오든 네이버든 어디든 큰 기업들,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기업들이 워낙 코인을 접목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신사업을 시작하고 나서요. 코인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코인이 망한다고? 걔네 사업 어떻게 해? 올해 사업 시작한다는데 사업을 시작 단계인데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데 이제 와서 코인이 망한다? 걔네들 다 어떻게 해요? 이제 메타버스 NFT 코인 해가지고 막 사업 번창하고 막 이런다는데 아프리카도 NFT 판매를 하고 있고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도 NFT 메타버스 판매해가지고 100억의 수익을 얻었는데, 그죠? 올해부터 막 번창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다 NFT, 메타버스, 다 코인이잖아요, NFT가. 그거 관련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막 한다는데, 갑자기 코인이 망한다고요? 폭락한다? 코인이 예, 심하게 망가진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사업이 장난이에요? 아니잖아. 걔네도 뭔가 알아보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보다 머리가 더 좋단 말이에요. 카카오 대기업, 네이버,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바본가요? 왜 코인을 접목시켜서
밀크도 이제 돈, 야놀자 뭐 이런 데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걔네가 바볼까요? 굳이 코인을 접목시켜서 사업을 시작해서 NFT 메타버스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을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거기에 돈이 되니까 사업을 한다는 거야.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코인이 뭐 망한다 뭐 이러겠지만 대기업들이 막 코인을 접목시켜서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데 코인이 망할 수가 없죠. 당연히 가상화폐가. 저는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어이가 없던 거지. 코인이 왜 망해? 지금 그걸로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돈을 벌겠다는데 대기업들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애플 뉴스도 봤어요? 애플에서도 메타버스 자율주행 그거 해요. 그거 사업한대잖아요. 현재 애플카 자율주행 관련돼서 그 LG 이노텍이나 LG그룹사 아니면은 거기 자율주행 관련된 회사들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메타버스 그 자율주행이요. 근데 걔네들이 미쳤다고 그런 사업을 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 코인이 망하면 그런 사업을 뭐하러 해요? 여러분들 메타버스는 미래 먹거리예요. 그리고 현재 네이버랑 카카오에서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 관련된 의료 빅데이터 흥일이 그 공사 코인을 리볼루트 벌룬 접목시켜서 3개 하는 감사합니다. 그것도 미래 먹거리예요. 엄청 큰 사업이야. 여러분들 그거 기억해야 돼요. 헬스케어 나중에 고령화 시대 점점점 더 커질 텐데 그렇게 되면 얘네가 의료 관련된 의료 빅데이터가 상당히 자료가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확장시키려면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카카오에서 휴먼을 인수해가지고 그 YYS3QQ님 의료 추천 관련된 그 감사합니다. 사업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CIC 그 기업을 설립해가지고 의료 빅데이터, 그러니까 헬스케어를 사업을 더 번창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카카오가 미쳤다고 휴먼을 인수해가지고 그걸 황금 죽은 하겠어요? 사랑님 말이 추천 안 되잖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떨어져 봐야 단기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비트코인 4천만 원대 제가 이때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올해에는 12월 달에 안 좋은 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는 연말은 주식이든 뭐든 항상 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매수 시기예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그 시장이 안 좋아. 항상 연말은 안 좋아요. 그래서 보통은 11월 달에 10월 달에서 12월 달 정도 그 사이에는 주식도 마찬가지로 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때를 상당히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들 나중에 주식할 때 한번 해봐요. 10월에서 12월 장, 연말장에는 상당히 세일가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 이 장에 좀 돈을 그러니까 주식을 모아놨다가 내년 다음 해가 되면은 그 돈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거를 알고 있는 분들은 다 돈을 벌어요. 그 매수하는 시기가 다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코인도 마찬가지로 제가 연말에, 원래는 그 연말에 떨어진다는 게 그게 뭐였냐면, 그 가상화폐 소득세 내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연말에 안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던 거고, 근데 내년으로 연기됐잖아요. 그러니까 1년 연기됐잖아요. 이제 팔 이유가 없었던 거지. 근데 마침 중국에서 거래 정지를 완전히 시켜버렸네요. 저는 그게 호재라고 봤거든요. 중국 거래 정지는 호재입니다, 호재.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하이피크 장난쳤던 게 타요님님 없어졌기 별풍선 5개 때문에, 감사합니다. 다섯 개 감사합니다. 세 개도 감사하고요. 예, 주식은 항상 연말에 안 좋아. 그래서 연말에 매수하기 딱 좋아요, 주식은. AI도 마찬가지로 미래 먹거리죠. 음, 다 연결돼 있어요. AI, NFT, 메타버스, 막 이런 미래의 사업들, 의료, 헬스케어 관련된 사업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대기업들의 이제 차후의 먹거리 사업이죠.
저는 휴먼 안 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 코인 팔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판 이유는 원금을 빼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 세금, 소득세, 세금 때문에 저는 원금을 뺐거든. 산다라박님 추천 감사합니다. 근데 소득세를 1년 연기했잖아요. 그 뺄 이유가 없었던 거야. 디카르고도 그 뭐지, 카카오페이에 메이도 당근 물류 먹물스님님 관련된 추천 감사합니다. 코인이 그 디카르고거든요. 근데 카카오페이에 물류 관련된 게 디카르고가 접목시키는 뭔가 재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드러나는, 윤곽으로 오르이즈님 드러나는 추천 호재가 감사합니다. 없어. 그러니까 보라처럼 카카오 게임즈에서 인수를 해서 메타버스 NFT 사업을 추진하겠다. 요런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휴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에서 지분 인수를 해서 의료, 빅데이터, 나중에 먼 미래 헬스케어, 미래 먹거리를 사업을 엠보이스즈 추진하겠다. 이런 0416님 재료가 추천 있는데, 감사합니다. 디카로고는 카카오페이에 물류 관련된 코인이긴 한데, 재료가 없어요. 뭘 하겠다는 재료가 없는 거야. 그게 문제예요. 카카오페이에 물류 관련된 코인은 맞는데, 뭔가 없어요. 메이토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페이의 물류에 관련된 코인이 디카로고인데 뭔가 한다는 얘기가 없어. 그죠? 뭔가 해야 희망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나중에 뭔가 사업을 해서 이렇게 좀 커지겠구나 라는 게 생각이 나는데 디카로고는 뭔가 없단 말이야. 보라는 카카오 게임즈에서 NFT 메타버스, 휴먼은 카카오에서 헬스케어, 의료 빅데이터 이게 있는데 카카오페이의 디카로고는 뭐가 없어요. 코인을 길게 가져가려면 그러니까 뭔가가 있어야 돼요. 뭔가 기댈 만한 재료요. 떨어지더라도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길게 가져가려는 뭔가 재료가 있어야 돼요. 기댈 만한. 아,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기다려도 오르겠지. 나는 계속 추가 매수해가지고 이 코인은 끝까지 들고 가면서 어떤 대기업에서 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기다릴 거야. 이런 희망에 기댈 수 있는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장투하게 됩니다. 그러면 길게 가져가면서 돈이 되죠. IOST가 잠깐만. IOST는 특별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차트 때문에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IOST는 그냥 차트 때문에 가져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여기까지는 지지한다고 보고요. 싼 고점이죠. 근데 여기보다 여기가 내려갔어요. 이것 좀 안 좋거든요. 원래는 요 전 고점보다 여기 후 고점이 높아야 돼요. 근데 낮아요. 그러면서 쭉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아마 그 사람은 차트 보고 여기 지지라인 보고요. 골이 깊으니까 떨어진 깊이가 요 정도니까 다시 이렇게 튀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사는 거고
IOST는 뭐 특별하게 뭐 제가 봤을 땐 재료는 없는데. 그나마 아이오타는 재료가 있죠. 아이오타는 사물 인터넷이요. 아, 이걸 안 적었구나. 아이오타는 사물 인터넷입니다. 여러분들 미래에 그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게 사물 인터넷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사물 인터넷. 아이오타가 그 원화 거래 코인 중에 유일하게 사물 인터넷 관련된 코인이에요. 크립토는 거래소도 있잖아요. 그리고 크립토가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면, 다들 아실 거예요. 코인베이스. 그러니까 크립토가 1년 동안 200원대에서 머물고 있다가 여기 고립돼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급등한 이유가 뭐냐면 코인베이스요. 코인베이스 상장하면서 거래가 급격히 올라갔어요. 거래가 급등을 했어요. 거래가 터졌단 말이에요. 여기 200원대 고립돼 있던 게 코인베이스에 상장하고 나서 거래가 터지면서 요만큼 올라간 거야. 크립토는 눌러줘도요, 나중에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근데 얼마만큼 떨어지고 올라가냐가 중요한 건데, 저는 많이 먹었어요. 그때 방송에서도, 크립토가 200원대에 자꾸 1년 동안 머무는데 너무 싸다. 제가 엄청 싸다고 200원대에 사시면 좋을 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거래 터질 때 그때 코인베이스 상장했으니까 더욱더 거래가 터져서 많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라이브 때 제가 얘기해서 많이 사셔서 수익 본 사람 많아요. 크립토로. 어, 3월에서 5월장에도 많이 먹었죠. 그리고 7월 달에도 많이 먹었고요. 머스크 그 타임즈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거요. 아, 저도 그거 봤어요. 근데 그 도지가 급등했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테슬라 용품 판매. 그 올해의 인물 때문에 오른 건 아니고 저기 테슬라 용품 판매 그걸로 떠가지고 급등했던 거고 다시 추락했죠. 200원대 초반으로. 잠깐 올렸다 떨어져 버렸어요. 용품 결제. 어처구니가 없었죠. 씨. 테슬라 결제도 아니고 용품 결제래. 씨. 여러분들 그 코인을 깊이 알아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딱딱 어떤 코인이 어떤 거를 하고 그 코인이 어떤 대기업하고 연관돼 있고 이런 것만 알아도 충분해요.
어, 그 솔라나는 예전부터 얘기했던 말이 있어요. 이더리움의 대항마라고. 그러니까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따라갈 수 있는 코인이다 라고 해서 옛날부터 말 많았어요. 상장하기 전부터. 그 업비트에 상장하기 전부터 빗썸에 있었을 때도 그때도 한참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카카오페이가 물류 관련돼서 그 디카로그랑 돼 있는데 뭔가 재료가 없어. 그러니까 카카오페이에서 물류 관련돼서 디카로그를 뭘 하겠다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지금 딴데 솔라나랑 지금 휴먼이랑 비토 뭐 요런 데다가 지금 많이 담아놓은 상태라 폴리곤을 많이 담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가서 저장 관련된 코인도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장 관련된 게 상당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요즘 그 데이터를 하려면 데이터 저장 공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회사 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뭐 자료 정리하고 자료하면서 저장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코인도 저장 공간이 필요해요. 네, 저장은 진짜 필수예요. 그래서 저장 관련된 코인이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 솔라나도 많이 올라가네요. 솔라나 이제 23만 원 됐네. 파일코인? 차라리 페이코인을 사세요. 파이코인을 살 바에야 차라리 페이코인이 낫지 않나? H닥이요? H닥 저기 빗썸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파일코인도 그 저장 관련된 코인 맞아요. 근데 너무 장난을 쳐놨어. 씨. 차트가 그지가 돼버렸어요. 그죠? 이런 데서 오를 수가 없어요. 요런 차트에 누가 사겠어 이거를. 완전 무너진 차트인데. 여러분들 기억나요? 파일코인? 누가 자꾸 이걸 추천해가지고 스카리님 추천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나락가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누군지는 몰라요 저도. 아무튼 누가 자꾸 얘기해가지고 사라고 해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나락 보내는데 차트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야. 에드벌룬 이거. 1개 감사합니다. 이때도 제가 사지 말라고 했고요. 주실 수 있나요? 이때도 사지 말라고 했고 이때도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계속 떨어지는 장이라고. 여러분들 손해보는 장에 왜 들어가냐고 제가 계속 그랬어요.
이때도 사지 말라고 했고, 이때도 사지 말라고 했고, 이때도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거 사면 안 된다. 여러분들, 정말 이거 사면 나락간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기어코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와, 나 왜 사는지 모르겠어. 아, 코인, 아까 전에 그거요? 아, 이거? 이거 올려드려요? 저도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거는 파이코인 아니에요? 파이코인? 맞아요. 파일코인이 아니라 파이코인일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말씀드리지만 이거 사서 똑같이 나락가지 마세요. 제발. 돈이 안 보이는 데서는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긴가민가해서 하는 사람들 있죠? 하지 마세요. 아예 하지 마. 여기서 요만큼 떨어졌으니까 이제 오를 때 됐지? 아, 이제 오를 거야. 아, 하지 마요.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그렇게 투자하면 망해요. 와, 보라 엄청 올라간다. 1200원 됐네, 다시. 보라 카카오 게임즈 관련돼서 또 뉴스 떴던데. 또 올라가네. 음,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고점에서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가겠지? 아, 절대 아니에요. 떨어지는 거는 계속 떨어져. 그걸 알아야 돼요. 떨어지는 코인은 계속 떨어져요. 올라가겠지? 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요. 떨어지는 코인은 계속 떨어져. 플로우 알려드릴까요? 제가 플로우도 사지 말라 그랬는데, 플로우 계속 떨어지는 장이다. 올라가는 차트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봐봐요. 떨어지는 코인은 계속 떨어진다니까? 돈이 안 보이는 코인에 긴가민가 그런 생각 갖지 마요. 돈이 안 보이는 코인에는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저런 코인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런 코인에 도박하지 마세요. 언젠간 오르겠지. 아, 그런 거 절대 하지 마. 안 오릅니다. 평생 고생해, 평생. 남들 다 수익 날 때 혼자만 마이너스요. 아, 이제 악재가 끝날 대로 끝난 건가? 아, 이제 나올 만큼 다 나오지 않았나요?
아, 헝다가 남아있나? 헝다는 죽을만 하면 튀어나오고 죽을만 하면 튀어나오던데, 씨. 아, 헝다 빨리 파산해버려라, 그냥. 아, 골칫덩어리. 썸씽도 매수 괜찮죠? 싼 가격에. 썸씽도 틱톡이랑 관련 있는데. 음원 관련돼서. 아, 근데 지금 차트는 그닥 좋진 않다. 근데 어차피 뭐 비트코인이 살아나면 다 올라가는 장세를 만들어주니까.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나머지 코인도 다 떨어지고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나머지 코인들도 대부분 올라가지만 올라가고 내려가는 퍼센트지가 다른 거예요. 코인별로. 그걸 알아야 돼요. 비트코인이 심하게 올라가면 나머지 코인들이 다 같이 올라가긴 해요. 하지만 각각의 그 코인들이 호재도 다르며 각각의 코인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퍼센트지가 달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비트코인의 시세를 먼저 봐야 되는 거고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고 나서 올라간다고 싶을 때 어떤 코인이 호재가 많고 어떤 코인이 많이 올라갈까라는 그런 거를 잘 잡아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회복세 보이면서 보라가 이 정도로 올라가는 이유는 보라도 살짝 올라가야 되는데 보라가 현재 오늘 호재가 떴어요. 그거를 받고 10%가 넘어간 거예요. 원래는 얘도 5% 정도? 원래 기본적으로 얘도 5% 정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심하게 올라가는 이유는 어제인가 떴을 거예요, 어제. 어제랑 오늘 그 보라가 호재가 떠서 그래요. 세타 토큰도 잠깐만, 세타 토큰이 그 NFT 코인 아니에요? 맞네. 스트리밍 대여폭 공유? 얘 같은 경우에는 9,000원에서 만원을 안착하지 않는 한 얘는 안 가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이 가격을 돌파해서 안착 못하면 얘는 안 가요. 9,000원에서 만원이요. 여러분들 세력도 바보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차트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매직 구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코인이 어떤 재료의 건덕지가 있어야 됩니다. 재료의 힘을 받고 매집을 한 후에 급등시키려면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재료가. 자기네들은 주작을 안 했다. 그죠? 그럼 면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매집을 해서 급등을 시키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료가. 아, 우리는 메타버스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죠?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재료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재료가.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작이나 뭐 세력들 힘 뭐 이런 거 의심을 안 받으려면 뭔가 재료가 터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상한가를 만들고 막 급등시키는 게 지금 현재 애플카 자율주행 관련돼서 관련주들이 다 뜨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재료가 있어야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주작에 안 걸려요. 그죠? 세력도 바보가 아니에요. 저도 주식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라서 대부분 걔네들도 매직 구간이 있고 매직 구간의 차트는 보여요. 차트상에.
주식 같은 경우에 어디서 매집을 하고 있고 현재 매집 구간이고 이제 좀 뜰만한데 어떤 호재 재료가 딱 그 시기에 맞춰서 터져요. 그러면 막 급등했어요. 근데 만약에 금감원에서 걸리잖아요. 막 급등하게 돼서 얘네 주작 걸리면 막 거래 정지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가 재료가 있을 경우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거야. 야, 우리는 저기 애플카 관련돼서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메타버스 관련돼서 이런 호재 때문에 뜨는 거야.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걸로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보라가 현재 10% 이상 급등하잖아요. 보라가 대장이면 그 다음으로 휴먼이 올라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보라의 꼬봉이 휴먼이에요. 보라가 급등하면 휴먼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이 양봉을 보이든 말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세요. 최근 들어서 지금 현재 보라를 따라가는 게 휴먼이거든요. 보라가 지금 현재 대장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양봉을 보이지 않아도 보라가 급등하게 되면 휴먼이 어느 정도 소폭 상승을 해요. 뉴스요? 구글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업비트 코인 동향 뉴스 보거나 아니면 코인리스에서 뉴스 띄워주니까 여기서도 확인하고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뉴스 안 줘요. 정보 안 줘요. 직접 찾아 나서야 돼. 여러분들 그 어떤 분들은 뭐 가만히 있으면 뉴스가 자기한테 들어오는 줄 알죠? 안 들어옵니다. 여기저기 다 뒤져보는 거예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사람은 돈을 벌려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움직여야 돼. 발 뻗고 뛰어야 된다고요. 여기도 기웃거렸다가 저기도 기웃거렸다가 여기는 어떤 뉴스가 뜨며 저기는 어떤 뉴스가 뜨지 이런 거 다 뒤져봐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굴러오는 돈이 아니에요. 아, GX도 뉴스가 떴었어요. 아까 전에 한 20% 30%대 갑자기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는데 갑자기 얘가 낮에부터 올라가더라고요. 오후 늦게. 오후 늦게 뭔가 떴던 것 같은데. 한 4시인가 5시인가 그때부터 막 급등하던데 얘가. 5시 이후였나? 아, 1억 5천만 달러 투자. 근데 이미 늦지 않았어요? 이미 호재 뜬 이후에 날아간 거는 전 의미 없다고 봐요. 그런 거 잡고 싶지도 않고. 저는 썸씽보다는 휴먼이 더 호재가 큰 걸로 보이는데. 둘 중에 어떤 게 호재가 크냐? 전 차라리 휴먼이죠. 카카오에서 휴먼을 인수한 이유가 있는데.
저는 돈만 있으면 휴먼 계속 사고 싶은데. 호재가 살아있는 곳은 항상 돈이 따라가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세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큰 기업의 호재가 살아있으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아. 주식이든 코인이든 마찬가지예요. 휴먼 저는 300원대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너무 한 방에 들어가는 건 별로 안 좋다고 보는데 지금 악재가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맞아요. 길게 봐야 돼요. 헬스케어나 의료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라서 장기전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딱 알려드릴게요. 시즌3가 종료되는 시점은 어디냐면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이 깨짐으로써 끝났다고 보면 돼요. 시즌3가. 그러니까 코인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일단 타점을 다시 잡는 시기는 어디냐면 5천만 원이 깨졌을 때. 저는 5천만 원 깨지면 이거 다 던질 거예요. 음, 메디도 나쁘지 않은데 메디가 아직까지는 특별한 호재가 없어요. 재료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올라가는 장에 재료가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게 나아요. 재료가 살아있는 곳. 특히나 대기업에서 투자한 코인들. 그러니까 관련 있는 코인. 밀크는 야놀자랑 관련 있죠. 그래서 밀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보라도 카카오 게임즈랑 관련 있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저기 소프트뱅크에서 투자 관련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지. 휴먼도 카카오에서 지분 인수해서 당연히 올라가겠죠, 나중에. 크립토도 조금씩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세에 따라서 크립토도 움직여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장세가 만들어지면 크립토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퍼센트지가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200원대에서 많이 올라간 상태라서 다른 코인에 비해서는 막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장세는 똑같이 흐름대로 갈 거예요. 비트코인이 살아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트코인이 살아나는 올라가는 상승장에는 나머지 코인들도 어차피 대부분이 올라가는 장세를 만들어줘요. 하지만 개별 코인들의 호재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에 균등해서 퍼센트지가 다르게 올라가고 다르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프가 가망 없나요? 가망 있어요. 올라가긴 올라가겠지.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근데 엘프가 재료가 없다면 다른 코인에 비해서 올라가긴 하지만 소폭 올라간다는 거예요. 퍼센트지가 달라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세요. 코인은 상패를 당하지 않는 한 망한 코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패를 당하지 않는 한 코인이 살아있으면 죽은 코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재료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빨리 회복을 하느냐 아니면 길게 시간이 걸린 후에 회복을 하느냐 그 차이인데, 재료가 살아있는 코인들은 떨어지더라도 빨리 회복성이 빨라요. 하지만 재료가 없는 코인들은 떨어지고 올라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야. 없어지진 않지만. 예, 상패는 안 당하면 언젠가는 올라가는데, 하지만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올라가고 떨어지는 회복력이 달라요. 그걸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봐봐요. 보라 봐봐, 보라. 보라 게임즈에서 최근에 호재 떴잖아요. 떨어져도 급격히 올라간다니까요. 어제 26% 올랐죠. 오늘 또 11% 올라가요. 이틀 만에 한 번에 30%를 띄워준단 말이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가 있냐, 없냐, 호재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예요. 아무리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회복세를 보여도 재료나 호재가 없다면 퍼센티지가 달라요. 올라가더라도. 솔라나도 최근에 뉴스 뜬 게 있는데, 서동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이거였구나. 솔라나 벤처스 웹 3.0 게임 발전을 위해서 1.5억 달러 펀드 조성한다고. 어제도 그런 분 있었죠? 코인 많이 떨어질 것 같다고. 저는 아니라고 했잖아.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잖아요. 코인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고. 자기나 분석해봤는데 코인 폭락할 것 같다고, 떨어질 것 같다고. 계속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했죠. 아이고. 두 달 뒤에 온다고. 맞아.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사람이 하던 짓은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단타를 주로 하면 단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본인이 장타, 장투랑 같이 분산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항상 단타만 치는 사람들, 마진이나 선물 아니면 단타만 치는 사람들은 자기의 시선은 단기성밖에 못 봐요. 그게 이제 본인의, 맞아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단타 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단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당장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 시야가 좁아요. 이거 뭐야? 어씨, 뭔데 도배를 하는 거야? 잠깐만. 누가 글 올린 거? 비트코인 이게 언제야? 400만 원대? 엄청 옛날 때 아니에요, 이거? 이거 언제냐? 도지 300원, 무지성 상승할 때, 300원에 사가지고 450원에 팔아서 다 50%만 먹고 빠져나왔다고? 근데 나는 난 60원에 사서 1400% 먹고 나왔는데, 도지? 이 시장에서 실력 좋은 5%가 나머지 95%는 돈을 잃는다고. 코인 시장에서는 5%만 돈을 벌고요. 95%는 돈을 잃는데요. 위에 날짜? 2021년 12월에 올린 건데 사진은 엄청 옛날 거 아니에요? 편집했나? 아닌데? 2013년 비트코인이라고 나와 있구나. 2013년 12월. 아, 일반인, 직장인, 주부, 학생, 군인 다 포함해서 95%가 있는 것 같다고요? 저는 계속 땄는데. 저 그 코인 한지 1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저 코인 3월 달부터 했어요. 올해 3월. 저 코인 오래 안 됐어요. 전 코인을 올해 3월부터 했어요. 근데 올해 3월부터 저는 코인 계속 벌었는데? 저 매달 평균적으로 한 500에서 1000씩은 벌었던 것 같은데?
아, 오늘 미국 회의 또 해요? 계속 해야지 연말인데. 연말인데 경제 살리기 회의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 문제도 있고, 경제가 침체 상태에서 뭐, 회의를 안 할 수는 없죠. 경제 살리기 해야 되니까. 미국도 어떻게 말하면 전 세계 빚쟁이잖아요. 미국도 현재 빚 한도 초과됐잖아요. 아, 근데 김프가 안 떨어지네. 여러분들, 김프가 계속 5%네요. 아, 김프 왜 안 빠지는 거야?